동해의 푸른 물결이 평화로운 강릉의 한 작은 어촌마을 해안을 부드럽게 쓰다듬었다. 아침 햇살이 바다 위를 금빛으로 물들이며 눈부신 윤슬을 만들어냈고, 짭짤한 바닷바람이 마을의 좁은 골목길을 따라 불어왔다. 그 바람은 어느덧 작은 순대국집의 열린 창문으로 들어와 따뜻한 온기로 가득한 실내를 감돌았다. 이곳은 박민준과 김순자 부부가 40년이 넘는 세월 동안 함께 일구어 온 삶의 터전이었다. 민준은 이른을 바라보는 나이에도 여전히 우직하고 듬직한 가장이었고, 순자는 고운 미소를 잃지 않는 따뜻한 심성의 소유자였다. 오전 6시. 마을은 아직 깊은 잠에 빠져 있었지만 민준과 순자의 하루는 이미 시작되었다. 민준은 주방에서 육수를 끓이고 있었고, 순자는 손님 맞을 준비로 분주했다. 그들의 순대국집은 단순한 식당이 아니었다. 마을 사람들에게는 따뜻한 정이 오가는 사랑방이었고, 때로는 삶의 고단함을 털어놓는 비밀스러운 공간이 되기도 했다. 여보, 오늘따라 육수 냄새가 더 구수하네요. 곧 단골 손님들이 오겠어요. 순자가 그릇을 닦으며 말했다. 민주는 순자의 말에 대꾸하는 대신 조용히 미소만 지었다. 그들은 굳이 말을 많이 하지 않아도 서로의 마음을 읽을 수 있는 오랜 부부였다. 아내가 즐거워하는 모습을 보는 것이 민준에게는 가장 큰 기쁨이었다. 40년이라는 긴 세월 동안 함께 부대끼며 살아왔지만 그들의 사랑은 여전히 푸르렀다. 민준은 순자의 손을 잡고 싶다는 충동을 느꼈지만 끓고 있는 육수를 저어야 한다는 현실적인 이유로 애써 그 마음을 눌렀다. 순자는 창가에 놓인 작은 화분에 물을 주며 바깥 풍경을 내다보았다. 저 멀리 바다 위로 떠오르는 태양은 매일 보아도 질리지 않는 장엄한 풍경이었다. 하지만 오늘따라 맑은 하늘과 평화로운 바다 풍경이 그녀의 마음을 짓누르는 듯한 묘한 불안감을 느끼게 했다. 무슨 일이 일어날 것만 같은 알 수 없는 예감이 그녀의 가슴을 맴돌았다. 순자는 애써 생각을 떨쳐내려 노력했지만 불안감은 좀처럼 가시지 않았다. 여보, 오늘 장은 내가 다녀올게요. 당신은 좀 쉬어요. 민준이 순자의 어깨를 감싸며 말했다. 순자는 그런 민준의 따뜻한 손길에 안도감을 느꼈다. 아니에요. 괜찮아요. 내가 장에 가야 신선한 재료를 고르죠. 당신은 가게에서 손님들을 맞아주세요. 순자는 애써 웃으며 말했다. 하지만 그녀의 표정에는 여전히 불안한 기색이 남아있었다. 민준은 더 이상 말리지 않았다. 아내가 하는 일이라면 언제나 옳다고 믿었기 때문이다. 순자는 장바구니를 들고 시장으로 향했다. 발걸음은 평소보다 무거웠다. 맑은 햇살이 그녀의 얼굴을 비추었지만 마음속의 그림자는 좀처럼 사라지지 않았다. 시장으로 향하는 길목에서 만나는 이웃들과의 따뜻한 인사가 그녀에게 잠시나마 위안을 주었다. 순자 할머니, 오늘도 장 보러 가세요. 좋은 재료 많이 사세요. 이웃 할머니의 밝은 목소리가 그녀의 귀를 간지럽혔다. 순자는 미소로 화답하며 시장 안으로 들어섰다. 시장은 이미 활기찬 소리로 가득 차 있었다. 상인들의 우렁찬 목소리, 흥정하는 주부들의 웃음소리가 뒤섞여 활기 넘치는 소음이 만들어졌다. 순자는 익숙한 길을 따라 순대와 순대국 재료들을 하나하나 꼼꼼하게 골랐다. 그녀는 40년 넘게 이 일을 해왔고 이제는 재료를 보는 눈만으로도 신선도를 가늠할 수 있었다. 모든 재료를 다 사고 이제 집으로 돌아가려던 순간이었다. 시장 구석진 곳에서 무언가 낑낑거리는 듯한 소리가 들려왔다. 호기심이 발동한 순자는 발걸음을 그쪽으로 옮겼다. 그곳에는 작은 철창 안에 갇힌 하얀 개 한 마리가 있었다. 그 개는 온몸이 털로 덮여 있었는데 마치 순수한 눈밭처럼 하얗고 깨끗했다.
하지만 그 작은 몸을 웅크린 채 불안한 눈빛으로 주변을 살피고 있었다. 아이고, 불쌍해라. 이 개는 어떻게 된 거예요? 순자가 옆에 있던 자파상 주인에게 물었다. 주인은 무심한 듯 대답했다. 주인이 키우다 버린 개예요. 며칠째 여기 있는데 사갈 사람이 없으면 내일 개장수에게 넘길 생각입니다. 어차피 이 개는 쓸모가 없으니 10,000원에라도 팔아야죠. 그 말을 듣는 순간 순자의 심장이 철렁 내려앉았다. 그녀는 철창 안에 하얀 개와 눈이 마주쳤고 그 눈빛에서 묘한 간절함을 느꼈다. 마치 도움을 청하는 듯한, 아니, 마치 순자를 오랫동안 기다려온 듯한 그런 간절한 눈빛이었다. 순자의 마음속 깊은 곳에서 무언가가 따스하게 울려 퍼졌다. 그녀는 무언가에 홀린 듯 입을 열었다. 얼마면 이 아이를 데려갈 수 있나요? 순자의 말에 자파상 주인은 잠시 놀란 듯했다. 그는 순자를 훑어보더니 이내 대답했다. 어차피 내일이면 10,000원에 개장수에게 넘길 거니까 20,000원에 가져가세요. 원래는 더 비싸게 팔아야 하지만 아주머니의 따뜻한 마음을 보니 그냥 드릴 수는 없고 그의 말에 순자는 주저없이 지갑에서 20,000원을 꺼내 건넸다. 그녀는 그저 이 아이의 눈빛에서 느껴지는 간절함을 외면할 수 없었다. 순자가 돈을 건네자 주인은 철창문을 열고 하얀 개를 조심스럽게 꺼냈다. 순자는 처음으로 그 개를 품에 안았다. 따뜻한 온기가 그녀의 품으로 전해져 왔다. 하얀 개는 마치 순자를 오랫동안 알아온 것처럼 순순히 그녀의 품에 안겼다. 그 순간 순자는 온몸의 전율을 느꼈다. 이 아이가 바로 그날 아침 그녀가 느꼈던 불안감의 실체였음을 깨달았다. 이 아이는 그녀에게로 오기 위해 그토록 간절한 눈빛을 보냈던 것이다. 그래, 이제 너는 우리 가족이야. 내 이름은 순자야. 내 이름은 하얀 털을 가졌으니 백구라고 하자. 순자는 백구의 머리를 쓰다듬으며 조용히 속삭였다. 백구는 마치 순자의 말을 이해한 듯 그녀의 얼굴을 핥으며 꼬리를 흔들었다. 그 순간 두 존재 사이에 특별한 인연의 끈이 이어진 것 같았다. 순자의 마음을 짓눌렀던 불안감은 이제 따뜻한 행복감으로 바뀌어 있었다. 순자는 한 손에 장바구니를, 다른 한 손에는 백구를 안고 집으로 향했다. 발걸음은 아침보다 훨씬 가벼웠다. 백구의 따뜻한 온기가 그녀의 몸을 감쌌고 그녀의 얼굴에는 행복한 미소가 가득했다. 집으로 가는 길에 만나는 이웃들은 순자의 품에 안긴 백구를 보고 신기해하며 말을 걸었다. 순자는 백구를 보며 자랑스럽게 웃었다. 마침내 집에 도착했다. 민주는 가게를 정리하며 순자를 기다리고 있었다. 그가 순자를 발견했을 때 그의 얼굴에는 놀라움과 함께 당혹감이 교차했다. 그는 아내가 품에 안고 있는 하얀 개를 쳐다보며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여보, 이 아이 좀 보세요. 시장에서 만났어요. 너무 불쌍해서 데려왔어요. 순자는 흥분한 목소리로 민준에게 백구를 보여주었다. 민준은 백구를 멍하니 바라보았다. 그는 순자가 평생 개를 키우고 싶어 했다는 것을 알았지만 이렇게 갑자기 개를 데려올 줄은 몰랐다. 그리고 그의 마음 한구석에는 알 수 없는 불안감이 다시 스며들기 시작했다. 마치 폭풍우가 몰아치기 전의 고요함처럼 그들의 평화로운 일상에 어떤 변화의 바람이 불어오고 있음을 예감하는 듯했다. 백구는 낯선 환경에 경계하는 듯 민준을 바라보았지만 순자의 품에서는 절대 벗어나려 하지 않았다. 순자는 백구를 바닥에 조심스럽게 내려놓았다. 백구는 곧장 순자의 발치에 자리를 잡았다. 민주는 그런 둘의 모습을 물끄러미 바라볼 뿐이었다. 순자의 품에 안겨온 백구는 낯선 환경에 긴장한 듯 민준의 눈치를 살폈다.
민주는 말없이 그 작은 하얀 생명체를 바라보았다. 그의 표정에는 놀라움과 함께 알 수 없는 복잡한 감정들이 뒤섞여 있었다. 그는 평생 개를 키워본 적이 없었다. 아내가 그토록 원했던 일이었지만 민준에게는 책임과 번거로움으로만 다가왔다. 이 작은 존재가 그들의 평화로운 일상을 흔들지는 않을까 하는 염려가 그의 마음 한구석에 자리 잡았다. 여보, 괜찮아요. 백구는 아주 착한 아이 같아요. 순자는 민준의 복잡한 표정을 읽고 안심시키려 했다. 백구는 순자의 말에 대답이라도 하듯 꼬리를 살랑살랑 흔들며 민준을 향해 고개를 숙였다. 마치 자신을 받아달라고 애원하는 듯한 그 모습에 민준의 마음은 조금씩 흔들리기 시작했다. 그날 저녁, 순자는 백구를 위해 따뜻한 물로 목욕을 시켜주고 푹신한 담요를 깔아주었다. 민준은 마당 한구석에서 그 모습을 지켜보았다. 순자의 얼굴에는 오랜만에 활짝 핀 웃음꽃이 피어 있었다. 그는 백구가 가져온 이 긍정적인 변화를 인정하지 않을 수 없었다. 백구는 조심스럽게 마당을 탐색하기 시작했다. 처음에는 소심하게 구석에 웅크리고 있던 백구였지만 순자가 정성껏 준비한 밥그릇의 음식을 먹고 나서는 조금씩 경계를 풀었다. 밤이 깊어갈수록 백구는 순자와 민준의 마음속으로 더 깊이 들어왔다. 특히 순자를 향한 백구의 눈빛은 무한한 신뢰와 감사함으로 가득 차 있었다. 순자가 잠자리에 들면 백구는 조용히 그녀의 발치에 누워 잠이 들었다. 민준은 그런 모습을 보며 문득 질투심을 느꼈지만 이내 따뜻한 미소를 지었다. 백구는 단순한 개가 아니었다. 왠지 모르게 아내의 잃어버렸던 생기를 되찾아준 소중한 존재 같았다. 다음 날 아침, 민주는 평소처럼 새벽 일찍 일어났다. 부엌으로 향하는 그의 발걸음 뒤로 꼬리를 흔들며 따라오는 백구의 모습에 민주는 낯선 기쁨을 느꼈다. 그는 백구의 머리를 쓰다듬으며 하루를 시작했다. 백구는 마치 오래전부터 민준과 함께한 것처럼 자연스럽게 그의 행동에 맞추었다. 이리 와 밥 먹자. 민준이 밥그릇을 내밀자 백구는 얌전하게 앉아 기다렸다. 식사를 마친 후에는 먼저 민준에게 다가와 머리를 비볐다. 민준은 처음으로 백구가 정말 영리하고 예의 바른 개라는 것을 인정하게 되었다. 순대국집 문을 열자 백구는 익숙한 듯 식당 입구에 자리를 잡았다. 처음에는 손님들이 낯선 개의 존재에 놀라기도 했지만 곧 백구의 온순하고 예의 바른 모습에 마음을 열었다. 백구는 손님들을 쫓아다니며 짖지도 않았고 그저 조용히 식당의 새로운 마스코트가 되어주었다. 아이고, 순자 할머니네 댁에 강아지가 생겼네요. 정말 얌전하고 예쁘네. 단골 손님인 박 할머니가 백구를 쓰다듬으며 말했다. 네, 시장에서 데려왔는데 사람을 참 좋아해요. 순자가 백구를 보며 자랑스럽게 웃었다. 민주는 그런 순자의 모습을 보며 마음이 따뜻해졌다. 그는 백구가 가져온 긍정적인 변화를 이제는 확실히 인정하게 되었다. 백구가 온 이후로 식당은 더욱 활기 넘치는 공간이 되었다. 아이들은 순대국을 먹고 있는 부모님 옆에서 백구와 놀기 위해 찾아왔고 백구의 귀여운 모습은 입소문을 타고 멀리까지 퍼져나갔다. 백구는 단순한 애완동물이 아니었다. 그는 식당의 중요한 일원이 되었다. 식당이 바쁠 때면 백구는 구석에서 조용히 손님들을 지켜보다가 한가해지면 민준과 순자 곁으로 다가와 그들을 위로하는 듯한 모습을 보였다. 특히 백구가 보여준 가장 놀라운 능력은 사람을 판단하는 능력이었다. 어느 날 오후, 한 남자가 식당에 들어섰다. 그는 낡은 옷차림에 불안한 눈빛을 하고 있었다. 민주는 그가 배고픈 사람일 거라 생각하고 순대국 한 그릇을 내어주었다. 그러나 백구는 평소와 달리 낮은 소리로 으르렁거리며 그 남자를 경계했다.
민주는 백구의 행동에 의아해하며 그를 진정시키려 했다. 백구야, 왜 그래? 손님한테 그러면 안 돼. 하지만 백구는 계속해서 그 남자를 향해 경계심을 드러냈다. 남자는 당황한 표정을 지으며 식사를 마친 후 민준이 잠시 다른 손님을 응대하는 틈을 타 몰래 계산을 하지 않고 나가려 했다. 그때였다. 백구가 큰 소리로 짖기 시작하며 그 남자의 앞을 가로막았다. 남자는 놀라서 몸을 굳혔고 민주는 백구의 행동에 이상함을 느끼고 남자에게 다가갔다. 손님, 아직 계산을 하지 않으셨습니다. 남자는 얼굴이 창백해지며 어색하게 웃었다. 아, 죄송합니다. 깜빡 잊었네요. 백구라는 개가 참 영리하네요. 남자는 급히 계산을 하고 식당을 떠났다. 민주는 백구의 머리를 쓰다듬으며 감탄했다. 백구야, 네가 없었으면 큰일 날 뻔했구나. 정말 똑똑한 아이네. 그날 이후로 민준과 순자는 백구를 더욱 신뢰하게 되었다. 백구는 단순한 개가 아니라 그들의 식당과 가정을 지키는 든든한 수호자였다. 밤에는 집 주변을 순찰하듯 돌아다니며 이상한 소리가 나면 짖어 알려주었고, 낮에는 식당에서 손님들을 즐겁게 해주었다. 백구가 온 지 한 달이 지난 지금, 민준과 순자의 삶은 더욱 풍요로워졌다. 식당도 백구의 덕분에 더욱 번창했다. 사람들은 맛있는 순대국뿐 아니라 백구를 보기 위해 찾아왔고, 백구의 이야기는 입소문을 타고 널리 퍼졌다. 여보, 백구를 데려오길 정말 잘한 것 같아요. 이 아이가 우리 집에 온 뒤로 집안이 더 밝아진 것 같아요. 민주는 순자의 말에 고개를 끄덕이며 진심으로 미소 지었다. 백구를 처음 만났을 때의 불안감은 이제 사라지고 그의 마음속에는 백구에 대한 깊은 애정과 감사함만 남아있었다. 백구는 그들에게 새로운 활력과 기쁨을 가져다 주었다. 이제 그들은 백구 없는 삶을 상상할 수 없게 되었다. 백구는 그들의 가족, 그들의 삶의 일부가 되어 있었다. 백구가 가족이 된 지 6달이 흘렀다. 민준과 순자의 순대국집은 그 어느 때보다 활기로 가득했다. 백구는 이제 단순히 가게의 마스코트가 아닌 마을의 명물로 자리 잡았다. 동네 사람들은 물론 입소문을 듣고 찾아온 관광객들까지 백구를 보기 위해 일부러 가게를 찾았다. 백구는 그들의 기대에 부응하듯 매일 식당 입구에 앉아 꼬리를 흔들며 손님들을 맞았다. 그의 온순하고 영리한 행동은 많은 이들의 마음을 사로잡았고 덕분에 가게의 매출은 눈에 띄게 올랐다. 여보, 백구 덕분에 우리 가게가 이렇게 잘 되네요. 정말 신기할 따름이야. 민주는 밀려드는 손님들을 응대하며 순자에게 말했다. 순자 역시 기쁘게 웃으며 고개를 끄덕였다. 그들은 백구가 가져온 축복에 감사했다. 하지만 그 축복은 동시에 감당하기 힘든 무게가 되기도 했다. 나이든 몸으로 밀려드는 손님들을 모두 감당하기란 여간 힘든 일이 아니었다. 새벽부터 밤늦게까지 이어지는 고된 노동은 그들의 몸과 마음을 지치게 했다. 민준의 무릎은 시큰거렸고 순자의 손목은 욱신거렸다. 그들은 서로를 바라보며 조심스럽게 속마음을 털어놓기 시작했다. 여보, 이제 우리도 쉬어야 할 때가 온 것 같아요. 식당 일을 정리하고 남은 여생은 좀 편하게 살면 어떨까? 민준의 제안에 순자는 잠시 생각에 잠겼다. 이 식당은 그들에게 단순한 일터가 아니었다. 40년이라는 긴 세월 동안 그들의 삶, 기쁨, 슬픔, 그리고 모든 추억이 고스란히 담겨있는 공간이었다. 식당을 떠난다는 것은 그들의 인생 한 페이지를 접는 것과 마찬가지였다. 그러나 순자는 민준의 피곤한 얼굴을 보며 고개를 끄덕였다. 당신 말대로 해요. 이제 백구도 있으니 함께 산책도 다니고 텃밭도 가꾸면서 살면 좋겠네요. 그들의 결정은
그들의 마음을 한결 가볍게 해주었다. 그들은 가게를 정리하고 조용히 여생을 보낼 생각에 설레었다. 백구는 그런 그들의 마음을 아는지 더욱 활기차게 그들 곁을 지켰다. 마치 자신의 존재가 그들의 새로운 시작을 축복하는 듯했다. 평화로운 일상이 이어지던 어느 날 저녁이었다. 가게 문을 닫고 집으로 돌아가려던 순간 백구가 갑자기 멈춰 섰다. 백구는 평소와 달리 불안한 듯 낑낑거리며 식당 쪽을 계속해서 바라보았다. 백구야, 왜 그래? 벌써 집에 가기 싫은 거야. 순자가 백구의 머리를 쓰다듬으며 웃었다. 그러나 백구는 고개를 들고 순자를 바라보더니 다시 식당 쪽을 향해 코를 킁킁거렸다. 그의 눈빛에는 묘한 초조함이 서려 있었다. 백구의 이런 행동은 처음이었기에 민준과 순자는 의아함을 느꼈지만 이내 대수롭지 않게 여겼다. 배가 고픈가 집에 가서 맛있는 거 줄게. 어서 가자. 민준이 백구를 불렀다. 백구는 잠시 망설이는 듯하더니 결국 민준과 순자를 따라 발걸음을 옮겼다. 하지만 백구는 집으로 가는 내내 불안한 듯 자꾸 뒤를 돌아보았다. 마치 무언가 쫓아오는 것처럼 혹은 무언가 끔찍한 일이 벌어질 것을 예감하는 것처럼 집에 도착한 후에도 백구는 평소와 달리 마당에서 한참을 서성거렸다. 민주는 백구를 안아주며 괜찮다고 속삭였지만 백구는 여전히 불안한 기색을 지우지 못했다. 그날 밤 민준과 순자는 백구가 이상하다고 생각했지만 피곤함에 지쳐 곧 깊은 잠에 빠져들었다. 그리고 얼마 후 그들의 잠을 깨운 것은 밖에서 들려오는 백구의 격렬한 짖는 소리였다. 왈왈왈. 평소에는 좀처럼 짖지 않던 백구의 날카로운 목소리에 민주는 놀라 벌떡 일어났다. 그는 창문 밖을 내다보았다. 백구는 식당 쪽을 향해 미친 듯이 지저대고 있었다. 민준의 가슴에 불길한 예감이 스쳐 지나갔다. 그때 창문 너머로 붉은 빛이 일렁이는 것이 보였다. 민준은 눈을 비비고 다시 확인했다. 붉은 빛은 점점 더 선명해졌고 이내 하늘을 붉게 물들이기 시작했다. 여보 큰일 났어요. 식당에서 불이 난 것 같아요. 민준의 외침에 순자도 놀라 잠에서 깨어났다. 두 사람은 서둘러 옷을 껴입고 밖으로 뛰쳐나갔다. 백구는 그들을 따라 식당 쪽으로 미친 듯이 달려갔다. 그들의 심장은 터질 듯이 뛰고 있었다. 멀리서 보이는 불길은 이미 그들의 가게 전체를 집어삼키고 있었다. 붉은 불꽃이 검은 연기와 함께 밤하늘을 뒤덮었다. 식당에 도착했을 때 이미 마을 주민들이 모여 삽과 양동이로 물을 뿌리고 있었다. 그러나 불길은 너무나 거세서 사람의 힘으로는 도저히 감당할 수 없을 정도였다. 소방차가 도착하기까지는 시간이 걸렸다. 민준과 순자는 그 자리에 멍하니 서서 불길에 휩싸여 무너져가는 그들의 삶의 터전을 바라보았다. 유리 게이지가 순자는 떨리는 목소리로 중얼거렸다. 그녀의 눈에서는 뜨거운 눈물이 쉴 새 없이 흘러내렸다. 민준은 아무 말도 할 수 없었다. 그들의 40년이라는 세월이 모든 노력과 사랑이 한순간에 잿더미로 변하고 있었다. 불길 속에서 들려오는 나무 타는 소리가 그들의 심장을 찢어놓는 것 같았다. 백구는 그들 곁에서 낮은 소리로 낑낑거리며 불안하게 왔다 갔다 했다. 그의 눈빛에는 미안함과 죄책감이 뒤섞여 있었다. 마치 자신이 이 모든 것을 막지 못했다는 듯이. 소방차가 도착하고 불길이 잡히기 시작했지만 이미 식당의 대부분은 불에 타 무너져 내린 뒤였다. 새벽이 되어서야 완전히 불이 꺼졌고 남은 것은 검게 그을린 잔해와 잿뿐이었다. 민준과 순자는 밤새 그 자리를 떠나지 못했다. 백구도 그들 곁을 한시도 떠나지 않고 지켰다.
그들은 아무것도 할 수 없었다. 모든 것을 잃었다는 상실감과 절망감만이 그들을 짓눌렀다. 평생을 바쳐 지켜온 삶의 터전이 눈앞에서 사라지는 것을 보며 그들은 깊은 허무함에 빠졌다. 그날의 아침, 순자가 느꼈던 불안감의 실체는 바로 이것이었던 것이다. 그들의 평화로운 일상은 끝났고 이제 그들에게 남은 것은 죄와 절망뿐이었다. 그날 밤 이후 민준과 순자의 삶은 송두리째 무너져 내렸다. 평생의 추억과 땀이 서린 순대국집은 검게 그을린 잿더미로 변했고 그들의 마음속에는 깊은 절망의 그림자가 드리워졌다. 특히 순자의 고통은 말로 표현할 수 없을 만큼 깊었다. 그녀는 화재가 난 이후 단 한마디의 말도 하지 않았다. 하루 종일 멍하니 창밖만 바라보거나 텅 빈 눈으로 허공을 응시하기 일쑤였다. 그녀는 더 이상 살아갈 의지를 잃은 사람처럼 보였다. 민주는 아내가 걱정되어 미칠 지경이었다. 그는 어떻게든 아내를 위로하고 싶었지만 순자는 그 어떤 위로도 받아들이려 하지 않았다. 민준이 끓여다 준 따뜻한 죽을 거부했고 잠자리도 따로 썼다. 순자는 마치 스스로를 세상으로부터 격리시키려는 것처럼 보였다. 민주는 그런 순자의 모습을 보며 가슴이 찢어지는 듯 아팠다. 그는 아내의 손을 잡고 눈물을 흘리며 애원했다. 여보, 정신 차려요. 우리에겐 아직 서로가 있잖아요. 내가 있잖아요. 하지만 순자는 아무런 반응도 보이지 않았다. 그녀의 눈은 여전히 공허했고 아무것도 담겨 있지 않았다. 민준의 목소리도 그의 눈물도 그녀에게는 닿지 않는 것처럼 보였다. 민준은 자신의 무력함에 절망했다. 평생을 순자를 지켜왔다고 생각했는데 가장 중요한 순간에 그는 아무것도 해줄 수 없었다. 그의 마음속에는 아내를 지키지 못했다는 자책감과 함께 깊은 상실감이 자리 잡았다. 집안의 활기는 완전히 사라졌다. 한때 웃음꽃이 피어났던 공간은 이제 차가운 침묵만이 감도는 황량한 곳이 되었다. 민주는 매일 아침 혼자 밥을 먹었고 그마저도 제대로 삼키지 못했다. 식탁은 텅 비어 있었고 그 옆에는 순자의 빈 의자만 덩그러니 놓여 있었다. 그는 숟가락을 들 때마다 눈물을 흘렸다. 이 모든 고통 속에서도 백구는 그들의 곁을 한시도 떠나지 않았다. 백구는 순자의 상태가 좋지 않다는 것을 본능적으로 느낀 듯했다. 순자가 앉아있는 창가에 조용히 다가가 그녀의 발치에 누웠고 그녀의 손을 핥으며 위로했다. 순자는 무표정한 얼굴로 그런 백구를 바라보았다. 그녀는 여전히 아무런 감정을 드러내지 않았지만 백구의 따뜻한 청아, 꾸준한 애정은 그녀의 마음속 아주 작은 부분에라도 스며들고 있었다. 어느 날 밤, 순자는 갑자기 자리에서 일어나 마당으로 나갔다. 민주는 놀라 그녀를 뒤따라갔다. 순자는 아무 말 없이 잿더미가 된 식당의 잔해 앞에 섰다. 민주는 아내가 드디어 감정을 표출할 것이라 생각하며 그녀의 손을 잡았다. 그러나 순자는 민준의 손을 뿌리치고 잿더미를 향해 천천히 다가갔다. 그녀는 검게 탄 나무 조각과 깨진 그릇들을 손으로 쓸어보았다. 마치 잃어버린 기억을 더듬는 듯했다. 여보, 이제 그만 돌아가요. 밤이 늦었어요. 민준이 조심스럽게 말했다. 그때였다. 순자는 갑자기 무릎을 꿇고 잿더미 위에서 울부짖기 시작했다. 그녀의 울음소리는 절규에 가까웠다. 40년간의 모든 추억과 노력, 그리고 삶의 의미가 한순간에 사라진 고통이 그녀의 몸을 뚫고 터져 나왔다. 민주는 순자를 일으켜 세우려 했지만 순자는 몸부림치며 그를 거부했다. 그녀는 잿더미 위를 기어다니며 마치 무언가를 찾는 듯했다. 백구는 그런 순자의 곁을 맴돌며 낮은 소리로 낑낑거렸다.
그의 눈빛에는 주인을 향한 안타까움이 가득했다. 그날 이후 순자의 상태는 더욱 악화되었다. 밥을 거의 먹지 않았고 잠도 제대로 자지 못했다. 그녀의 얼굴은 하루가 다르게 야위어 갔고 눈빛의 공허함은 더욱 깊어졌다. 민주는 그녀를 병원에 데려가기로 결심했다. 그는 아내를 잃을지도 모른다는 두려움에 휩싸였다. 마을 병원을 찾은 민주는 의사에게 순자의 상태를 설명했다. 의사는 순자의 얼굴을 보더니 심각한 표정을 지었다. 아내분은 육체적인 문제보다 정신적인 충격이 너무 크신 것 같습니다. 심각한 우울증 상태예요. 이대로 방치하면 위험할 수 있으니 큰 병원에 입원시키는 것이 좋겠습니다. 의사의 말은 민준에게 큰 충격과 절망을 안겨주었다. 그는 병원 복도에 주저앉아 하염없이 눈물을 흘렸다. 순자가 아프다는 사실을 부정하고 싶었지만 그녀의 쇠약해진 몸과 공허한 눈빛은 모든 것을 말해주고 있었다. 백구는 민준의 발치에 조용히 앉아 그의 손을 핥으며 위로했다. 백구의 따뜻한 혀가 민준의 손등을 스칠 때마다 그는 알 수 없는 슬픔과 함께 따뜻한 감정을 느꼈다. 결국 순자는 가까운 시내의 큰 병원으로 입원하게 되었다. 민준은 순자의 손을 잡고 병실 안으로 들어섰다. 하얀 병실, 차가운 침대, 그리고 텅 빈 공간은 순자의 마음 상태와 너무나도 닮아 있었다. 순자는 아무 말 없이 침대에 누웠고 민준은 그녀를 보며 흐르는 눈물을 멈출 수 없었다. 여보, 내가 매일 올게요. 백구도 데려올게요. 그러니까 꼭 나야 해요. 알았죠? 민준의 목소리가 떨렸다. 순자는 희미하게 고개를 끄덕였지만 그녀의 눈빛은 여전히 공허했다. 그녀는 이미 이 세상 사람이 아닌 것처럼 보였다. 민준은 무거운 발걸음을 돌려 병실을 나왔다. 복되는 백구가 민준을 기다리고 있었다. 민준은 백구를 보며 순자가 없는 현실을 다시 한번 깨달았다. 이제 그에게 남은 것은 백구와 잿더미가 된 집, 그리고 깊은 슬픔뿐이었다. 그들의 평화로운 일상은 완전히 끝났다. 병원에 입원한 순자는 마치 죽음을 기다리는 사람처럼 보였다. 40년간 그녀의 얼굴에 머물렀던 따뜻한 미소는 사라지고 그 자리에 깊은 슬픔에 고립하였다. 민주는 매일 아침 일찍 병원을 찾았다. 순자의 병실은 차가운 하얀 벽과 텅 빈 공간으로 이루어져 있었는데 그곳은 그들의 순대국집과는 너무나도 달랐다. 순대국집에는 사람들의 웃음소리와 정겨운 대화, 그리고 맛있는 음식 냄새가 가득했지만 이곳에는 기계음과 약품 냄새, 그리고 차가운 침묵만이 감돌았다. 민주는 순자의 침대 곁에 앉아 그녀의 앙상해진 손을 잡았다. 순자는 눈을 감고 있었다. 그녀가 깨어 있을 때도 말 한마디 하지 않고 창밖만 바라보았기에 차라리 이렇게 눈을 감고 있는 것이 민준에게는 덜 고통스러웠다. 민준은 혼잣말처럼 순자에게 말을 걸었다. 여보, 오늘은 날씨가 참 맑네요. 당신이 좋아하던 바다도 보러 가고 싶었는데. 민준의 목소리는 갈라졌지만 순자는 아무런 반응이 없었다. 그녀는 이미 다른 세상에 가 있는 사람 같았다. 의사는 그녀의 상태가 심각한 우울증이며 약물 치료와 심리 상담을 병행하고 있지만 환자 스스로 이겨내려는 의지가 없으면 회복이 어렵다고 했다. 민주는 매일 밤 홀로 돌아와 눈물을 흘렸다. 그의 곁에는 언제나 백구가 있었다. 백구는 민준의 슬픔을 함께 나누는 듯 그의 발치에 조용히 웅크리고 있었다. 병원 생활이 한 달째 접어들었을 때 순자의 상태는 급격히 악화되었다. 고열이 지속되고 폐렴 증상이 나타났다. 의사들은 긴급히 순자를 중환자실로 옮겼다.
민주는 병원 복도에서 불안한 마음으로 결과를 기다렸다. 그의 심장은 천둥처럼 요동쳤고 머릿속은 혼란스러웠다. 안 돼, 산자 씨, 제발. 민주는 무릎을 꿇고 간절히 기도했다. 그때 백구가 병원 입구에서 민준을 발견하고 낑낑거리며 다가왔다. 백구는 평소처럼 민준에게 달려들지 않고 그저 멀리서 불안한 눈빛으로 민준을 바라보았다. 마치 상황을 알고 있는 것처럼. 민준은 백구의 눈빛에서 알 수 없는 슬픔을 읽었다. 죄송합니다. 박민준 씨, 부인의 상태가 많이 위독합니다. 면역력이 약해져서 감염에 취약한 상태입니다. 최선을 다하겠지만 마음의 준비를 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의사의 차갑고 건조한 목소리가 민준의 귓가에 박혔다. 민준은 그 자리에 주저앉고 말았다. 평생을 함께해온 아내가, 그들의 인생을 함께 걸어온 동반자가 이렇게 허무하게 세상을 떠나게 된다는 사실을 받아들일 수 없었다. 그는 아내를 잃고 싶지 않았다. 아직 함께해야 할 시간들이 너무나도 많았는데. 다음 날 아침, 민주는 간절한 마음으로 병원 측에 특별한 허가를 요청했다. 백구를 중환자실에 데려가고 싶다고. 의사들은 처음에는 난색을 표했지만 민준의 간절한 눈빛을 보고 결국 허락했다. 그들은 백구가 환자에게 정서적 안정을 줄 수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다. 백구는 조심스럽게 중환자실로 들어섰다. 낯선 기계음과 알코올 냄새가 진동했지만 백구는 오직 순재계로만 시선을 고정했다. 순자는 산소호흡기에 의지한 채 침대에 누워 있었다. 창백해진 그녀의 얼굴은 마치 백구의 하얀 털처럼 아무런 혈색도 없었다. 백구는 조용히 순자의 침대 곁으로 다가가 그녀의 손을 핥았다. 그 순간 기적이 일어났다. 의식이 흐릿하던 순자의 입가에 희미한 미소가 번졌다. 그녀는 힘겹게 눈을 뜨고 백구를 바라보았다. 그녀의 눈에 잠시나마 생기가 돌았다. 백구, 야, 고마워. 순자의 목소리는 희미했지만 그 안에는 따뜻한 애정과 감사가 담겨 있었다. 민주는 놀라움과 기쁨에 눈시울이 붉어졌다. 아내가 한 달 만에 처음으로 입을 연 것이었다. 우리 백구, 잘 지냈니? 순자는 백구의 머리를 쓰다듬으며 힘겹게 말했다. 백구는 순자의 말을 이해한 듯 꼬리를 흔들며 반응했다. 민주는 백구의 존재가 순자에게 얼마나 큰 의미인지 다시 한번 깨달았다. 백구는 순자의 삶을 되살릴 유일한 희망 같았다. 그러나 그들의 희망은 오래가지 못했다. 순자의 호흡이 점점 더 가빠졌다. 백구는 그런 순자를 슬픈 눈빛으로 바라보았다. 마치 마지막 순간임을 예감하는 듯, 백구야, 고마워. 할아버지를 잘 부탁해. 순자는 마지막 힘을 짜내 백구에게 속삭였다. 그녀의 목소리는 점차 작아졌다. 백구는 순자의 손에 얼굴을 묻고 낑낑거렸다. 민주는 아내의 손을 꼭 잡고 하염없이 눈물을 흘렸다. 그것이 순자가 남긴 마지막 말이었다. 다음 날 새벽, 순자는 평화롭게 눈을 감았다. 그녀의 얼굴에는 미약한 미소가 남아있었다. 그녀는 마지막 순간, 사랑하는 민준과 백구를 떠올리며 평온하게 잠든 것이다. 민준은 차갑게 식어가는 순자의 손을 잡고 하염없이 울었다. 그의 곁에는 백구가 슬픈 눈빛으로 순자의 모습을 바라보고 있었다. 그들의 행복했던 시절은 이제 완전히 과거가 되었다. 민준과 백구는 이제 이 세상에 단둘이 남겨졌다. 사랑하는 사람을 잃은 슬픔과 함께 그들에게 남겨진 것은 텅 빈 집과 차가운 공기뿐이었다. 그들의 삶은 이제 새로운 장을 맞이하게 될 것이었다. 그 장은 슬픔과 고통으로 가득 찬,
그리고 백구의 충성심만이 유일한 위안이 되어줄 고독한 여정이었다. 순자의 장례식은 온 마을 사람들의 애도 속에 치러졌다. 한때 정겨운 웃음과 활기로 가득했던 순대국집 자리에는 검게 그을린 잿더미가 남아있었고 사람들의 얼굴에는 깊은 슬픔과 상실감이 드리워져 있었다. 민주는 하얀 상복을 입은 채 멍하니 조문객들을 맞았다. 그의 눈은 이미 부어 있었고 얼굴에는 피곤함과 고통의 그림자가 가득했다. 그는 이 모든 것이 현실이 아니기를 바랐다. 그저 긴 악몽일 뿐이라고. 하지만 그의 곁에 놓인 순자의 영정사진은 이 모든 것이 피할 수 없는 현실임을 냉혹하게 상기시켰다. 백구는 장례식 내내 민준의 발치에 조용히 앉아 있었다. 평소라면 낯선 사람들을 보고 꼬리를 흔들었을 백구는 그날따라 꼼짝도 하지 않았다. 그의 눈빛은 슬픔에 잠긴 민준을 향해 있었다. 백구는 민준의 곁을 한시도 떠나지 않았고 민준이 잠시 자리를 비울 때면 낮은 소리로 낑낑거리며 그를 찾았다. 민준은 백구의 존재가 자신의 슬픔을 덜어주는 유일한 위안이라는 것을 깨달았다. 백구는 순자를 잃은 슬픔을 함께 나누는 유일한 가족이었다. 모든 절차가 끝나고 민준은 순자의 유골함을 품에 안고 홀로 마을 뒷산으로 향했다. 순자는 평소 바다가 한눈에 내려다 보이는 이 언덕을 가장 좋아했었다. 민준은 그곳에 아내를 위한 마지막 안식처를 마련해 주었다. 백구는 묵묵히 민준의 뒤를 따라왔다. 그의 발걸음은 힘겨워 보였지만 그는 민준의 슬픔을 함께 짊어지는 듯했다. 언덕 위에 도착했을 때 민준은 숨을 고르며 주변을 둘러보았다. 푸른 바다가 눈앞에 펼쳐져 있었고 멀리 마을의 모습이 작게 보였다. 이곳은 순자의 평화로운 미소와 가장 잘 어울리는 장소였다. 민준은 순자의 유골함을 조심스럽게 땅에 묻고 그 위에 하얀 비석을 세웠다. 여보, 여기서는 편히 쉬어요. 바다도 보이고 우리 가게도 보이고 나도 자주 올게요. 민준의 목소리가 떨렸다. 그는 비석을 어루만지며 하염없이 눈물을 흘렸다. 그때였다. 백구가 무덤 곁에 조용히 앉더니 그 자리에 엎드렸다. 민준은 백구가 잠시 앉았다가 함께 내려갈 것이라 생각했지만 백구는 일어날 생각을 하지 않았다. 백구야, 이제 가자. 밤이 되면 추워. 민준이 백구의 목줄을 잡아당겼다. 그러나 백구는 꿈쩍도 하지 않았다. 그는 낮은 소리로 낑낑거리며 민준을 바라보았고 다시 무덤 쪽으로 얼굴을 돌렸다. 민준은 백구의 완강한 태도에 당황했다. 그는 다시 한번 백구를 부르고 목줄을 잡아당겼지만 백구는 여전히 자리를 지켰다. 마치 자신이 순자를 지키는 수호자라도 된 것처럼. 백구야, 왜 그래? 여기 있으면 안 돼. 집에 가자. 응, 민준은 애원하듯 말했다. 하지만 백구는 꼼짝도 하지 않았다. 오히려 눈빛은 더욱 확고해졌다. 민준은 어쩔 수 없이 백구를 그곳에 두고 혼자 집으로 돌아왔다. 그의 마음은 슬픔과 함께 알 수 없는 불안감으로 가득했다. 백구의 이상한 행동이 그의 마음을 짓눌렀다. 그날 밤 민준은 잠을 이룰 수 없었다. 창밖으로 불어오는 밤바람 소리가 마치 백구의 낑낑거리는 소리처럼 들렸다. 그는 백구가 혹시라도 밤새 얼어 죽지는 않을까 걱정되어 밤늦게 다시 언덕으로 향했다. 언덕에 도착했을 때 민준은 놀라움을 금치 못했다. 백구는 여전히 무덤 곁에 웅크리고 있었다. 차가운 밤 공기에도 그는 미동조차 하지 않았다. 민준은 백구를 안아주려 했지만 백구는 그를 피하며 다시 무덤 곁으로 돌아갔다. 민준은 백구의 완강한 의지를 꺾을 수 없다는 것을 깨달았다. 그는 백구가 왜 이런 행동을 하는지 이해할 수 없었다.
그저 순자에 대한 깊은 충성심 때문일까? 아니면 다른 이유가 있는 걸까? 민주는 백구의 마음을 알 수 없어 답답했다. 그는 백구를 강제로 끌고 갈 수 없었다. 그건 백구의 슬픔을 부정하는 일이라고 생각했다. 알겠다. 백구야, 네가 여기에 있고 싶다면 그렇게 해. 하지만 굶으면 안 돼. 민주는 다음 날 아침 백구를 위해 따뜻한 물과 밥, 그리고 두꺼운 담요를 챙겨 언덕으로 향했다. 백구는 꼬리를 살랑이며 민준을 맞았다. 민준은 백구를 위해 무덤 곁에 작은 간이 텐트를 만들어주고 음식과 물을 놓아주었다. 백구는 그런 민준의 마음을 아는지 밥을 맛있게 먹었다. 그날 이후 백구는 순자의 무덤을 지키는 수호견이 되었다. 그는 날마다 언덕에 앉아 바다를 내려다보며 순자의 무덤을 지켰다. 마을 사람들은 민준의 곁을 떠난 백구의 이야기를 듣고 깜짝 놀랐다. 그리고 백구의 충성심에 감동했다. 그들은 백구를 보러 언덕에 찾아오곤 했고, 때로는 백구에게 간식을 가져다 주기도 했다. 백구의 이야기는 입소문을 타고 멀리까지 퍼져나가 백구는 마을의 전설적인 존재가 되었다. 민주는 매일 아침과 저녁으로 백구를 찾아갔다. 그는 백구에게 음식을 가져다 주었고 그의 머리를 쓰다듬으며 조용히 말을 걸었다. 그들의 대화는 오직 그들만이 이해할 수 있는 언어였다. 백구의 눈빛에는 슬픔과 충성심이 뒤섞여 있었고 민준의 마음에는 아내를 잃은 슬픔과 함께 백구에 대한 깊은 애정이 자리 잡았다. 민준은 백구가 왜 이토록 순자의 무덤을 지키는지 알지 못했다. 하지만 그는 백구의 마음을 존중하기로 했다. 백구는 그들의 슬픔을 함께 나누고 있었고 그만의 방식으로 순자를 기억하고 있었다. 민준은 백구의 존재 덕분에 홀로 남겨진 고통을 조금이나마 덜 수 있었다. 그는 이제 백구와 함께 슬픔을 이겨내는 법을 배워가고 있었다. 순자의 장례가 끝나고 계절이 2번 바뀌었다. 따뜻한 봄바람은 싱그러운 초여름의 열기로 바뀌었고 그 열기는 이내 서늘한 가을바람에 자리를 내주었다. 그러나 언덕 위에 홀로 남겨진 백구의 시간은 멈춰 있었다. 그는 계절의 변화와 상관없이 순자의 무덤을 지키는 외로운 수호자로 남아 있었다. 민준이 만들어준 작은 간이 텐트가 유일한 보금자리였지만 백구는 밤낮으로 무덤 곁을 떠나지 않았다. 여름의 시작, 해가 뜨거워지자 언덕 위의 풀들은 푸른빛을 잃고 누렇게 변해갔다. 백구는 땡볕 아래서 순자의 무덤을 지키며 숨을 헐떡였다. 민주는 매일 아침과 저녁으로 백구를 찾아와 시원한 물과 음식을 가져다 주었다. 백구야, 너무 덥지 이리 와서 좀 쉬어. 텐트 안에 들어가 있어. 민준이 백구를 불렀지만 백구는 민준의 말을 들은 척도 하지 않았다. 그저 민준이 가져다 준 물을 마시고는 다시 무덤 곁에 앉아 눈을 감았다. 백구의 털은 뜨거운 햇살에 더욱 하얗게 빛났지만 그의 몸은 이전보다 훨씬 야위어 있었다. 뼈가 드러날 정도로 말라가는 백구의 모습을 보며 민준의 가슴은 미어지는 듯 아팠다. 백구야, 제발 나에게 와줘. 우리가 함께 순자 씨를 기억할 수 있잖아. 민준은 백구의 굳건한 마음에 좌절감을 느꼈다. 그러나 백구는 그의 슬픈 눈빛에 흔들리지 않았다. 백구는 오직 순자의 무덤만을 응시할 뿐이었다. 그에게는 그 무덤을 지키는 것이 이 세상의 전부인 것처럼 보였다. 백구의 이야기는 마을 전체에 널리 퍼져나갔다. 처음에는 호기심으로 언덕을 찾던 사람들도 이제는 백구의 지극한 충성심에 감동하여 그를 존경하게 되었다. 그들은 백구를 위해 시원한 물을 가져다 주거나 먹이를 놓고 가는 일이 잦아졌다. 어떤 사람은 밤중에 몰래 찾아와 백구가 추위에 떨지 않도록 담요를 덮어주기도 했다.
백구는 이제 마을 사람들의 마음을 하나로 모으는 상징적인 존재가 되어 있었다. 가을이 오고 단풍이 붉게 물들었다. 언덕 위는 낙엽으로 가득했고 차가운 바람이 불어왔다. 백구는 낙엽더미 위에서 무덤을 지켰다. 그의 털은 이제 예전만큼 깨끗하지 않았고 여기저기 흙먼지가 묻어 있었다. 그의 눈빛은 여전히 확고했지만 그 안에는 깊은 고독과 슬픔이 깃들어 있었다. 백구는 홀로 밤을 지사으며 순자를 기억했다. 그는 순자의 따뜻한 손길과 다정한 목소리를 잊지 못했다. 순자가 그에게 새로운 삶을 선물해 주었듯 그는 순자를 위해 자신의 모든 것을 바치고 있었다. 한겨울이 되자 눈이 내리기 시작했다. 언덕 위는 온통 하얀 눈으로 덮였다. 백구는 눈보라 속에서도 꿋꿋하게 자리를 지켰다. 그의 하얀 털은 눈과 뒤섞여 눈에 잘 띄지 않았지만 그는 결코 그 자리를 떠나지 않았다. 민주는 눈이 많이 내리는 날이면 백구가 걱정되어 언덕으로 달려갔다. 그는 눈으로 뒤덮인 백구의 모습을 보고 눈물을 흘렸다. 백구야, 제발 집으로 가자. 네가 아프면 순자 씨도 슬퍼할 거야. 민주는 백구를 안고 집으로 돌아가고 싶었지만 백구는 온몸에 힘을 주어 버텼다. 마치 자신의 임무를 저버릴 수 없다는 듯이. 민주는 어쩔 수 없이 백구를 그곳에 두고 돌아와야 했다. 그의 마음은 백구를 향한 존경심과 함께 미안함으로 가득 찼다. 그는 백구가 왜 이토록 자신을 고통 속에 내몰면서까지 순자의 무덤을 지키려 하는지 이해할 수 없었다. 그의 마음속에는 백구의 행동에 숨겨진 비밀이 있을 것이라는 막연한 예감만이 남아있었다. 백구는 그렇게 계절을 보냈다. 그의 몸은 날마다 쇠약해져 갔지만 그의 눈빛은 여전히 빛을 잃지 않았다. 그는 살아있었다. 순자의 무덤을 지키기 위해서 그는 순자에게 약속을 지키고 있었다. 순자가 마지막 숨을 거두기 전 그에게 맡겼던 임무를 그는 그 임무가 무엇인지 정확히 알지 못했지만 그의 본능은 그에게 무덤 곁을 지키라고 속삭였다. 겨울의 끝자락, 차가운 비가 쉴 새 없이 쏟아져 내렸다. 폭우는 온 세상을 회색빛으로 물들였고 거센 바람이 창문을 두드리는 소리는 마치 거친 파도가 집 안으로 밀려들어 오는 듯했다. 이웃들은 거센 비를 피해 마을 회관으로 모여들었다. 따뜻한 온기가 감도는 마을 회관은 활기로 가득 찼지만 민준의 마음은 여전히 차가운 겨울 속에 머물러 있었다. 민준은 창밖으로 쏟아지는 비를 보며 백구를 걱정했다. 백구는 오늘도 순자의 무덤 곁을 지키고 있을 터였다. 작은 텐트와 담요가 있다 한들 이토록 거센 비바람을 견딜 수 있을까 민준의 불안감은 커져만 갔다. 그는 더 이상 가만히 있을 수 없었다. 춥고 배고플 백구를 상상하니 가슴이 미어지는 것 같았다. 백구야, 내가 갈게. 조금만 기다려. 민주는 우비와 랜턴을 챙겨들고 집을 나섰다. 쏟아지는 비를 맞으며 언덕을 향해 걷는 그의 발걸음은 무거웠다. 빗물은 그의 얼굴을 타고 흘러내렸고 차가운 바람이 온몸을 휘감았다. 그의 시야는 흐릿했지만 그의 마음은 오직 백구를 향해 있었다. 그는 백구가 왜 그토록 무덤을 떠나지 않는지 이해할 수 없었지만 백구의 곁에 있어주고 싶었다. 그 시각 마을 회관은 사람들의 이야기 소리로 시끌벅적했다. 사람들은 서로의 안부를 묻고 쏟아지는 비에 대해 이야기하며 시간을 보내고 있었다. 그때 문이 조심스럽게 열리고 한 남자가 들어섰다. 그는 최노인으로 마을에서 가장 나이가 많은 어부였다. 최노인은 평소 말이 없고 조용한 사람이었기에 사람들이 그를 주목했다. 최노인의 얼굴에는
묘한 초조함과 함께 깊은 슬픔이 드리워져 있었다. 그는 사람들이 붐비는 곳을 피해 구석에 있는 의자에 조용히 앉았다. 초의 노인, 왜 이렇게 늦으셨어요? 비가 많이 오는데. 한 이웃이 최 노인에게 말을 걸었다. 최 노인은 잠시 망설이더니 이내 깊은 한숨을 내쉬었다. 그의 눈에는 눈물이 고여 있었다. 사람들은 최 노인의 행동에 의아해했다. 그때 최 노인이 떨리는 목소리로 입을 열었다. 내가 죄를 지었네. 최 노인의 갑작스러운 고백에 마을 회관은 순간 정적이 흘렀다. 사람들은 무슨 일이냐는 듯 그를 바라보았다. 최 노인은 떨리는 손으로 얼굴을 감싸고 말을 이었다. 그날 그 순대국집에 불이 나던 날 내가 다 봤네. 최 노인의 말에 사람들의 얼굴에는 놀라움과 함께 혼란스러운 표정이 떠올랐다. 그들은 최 노인에게서 어떤 충격적인 이야기가 나올지 궁금해하며 귀를 기울였다. 최 노인은 눈물을 닦으며 말을 이어갔다. 그날 밤 나는 잠이 오지 않아 바닷가로 나갔네. 달빛 아래서 그물을 정리하고 있었지. 그때 한 남자가 순대국집 뒤편으로 가는 것을 보았네. 그는 우리 가게 옆에 있는 순대국집 주인 장호였네. 최 노인의 말에 사람들은 술렁거리기 시작했다. 장호는 평소에도 민준의 순대국집을 질투하는 것으로 유명했기 때문이다. 나는 그저 장호가 왜 저 시간에 남의 가게 뒤를 서성거리나 의아하게 생각했지. 그런데 갑자기 순대국집에서 불길이 치솟는 것을 보았네. 장호가 불을 질렀던 거야. 최 노인의 말이 끝나자 마을 회관은 충격과 분노로 가득 찼다. 사람들은 서로를 쳐다보며 믿을 수 없다는 표정을 지었다. 그들은 그동안 순대국집의 화재가 단순한 사고라고 믿고 있었다. 그러나 최 노인의 증언은 그 모든 믿음을 산산조각냈다. 노인장, 정말입니까? 장호가 정말 그랬단 말입니까? 이웃 어부가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다. 최 노인은 고개를 끄덕이며 눈물을 흘렸다. 나는 무서웠네. 내가 장호의 짓을 봤다고 했다가 나까지 해코지할까봐. 그래서 나는 입을 다물었네. 나는 비겁했네. 내 비겁함 때문에 순자 할머니가 그렇게 되셨어. 내가 죄인이야. 최 노인의 울음소리가 마을 회관을 가득 채웠다. 사람들은 그를 위로하는 대신 분노와 배신감에 휩싸여 말을 잃었다. 그들은 순자와 민준 부부가 평생을 바쳐 지켜온 가게가 누군가의 악의적인 방화로 불탔다는 사실에 몸서리를 쳤다. 그런데 더 놀라운 사실이 있네. 최 노인이 다시 입을 열었다. 사람들은 숨을 죽이고 그를 바라보았다. 장호가 순대국집에 불을 지르려 할 때 그곳에 백구가 있었네. 백구가 장호를 막으려 했어. 짖으면서 장호에게 달려들었지만 장호가 백구를 밀치고 불을 질렀지. 백구는 끝까지 불을 끄려 했지만 역부족이었네. 최 노인의 말이 끝나자 마을 회관은 다시 침묵에 잠겼다. 사람들은 백구가 무덤 곁을 떠나지 않는 이유를 이제서야 어렴풋이 짐작하게 되었다. 백구는 단순히 순자를 지키기 위해 그곳에 있는 것이 아니었다. 그는 순자를 지키지 못했다는 죄책감에, 그리고 순자의 마지막 안식처를 지키려는 처절한 의지로 그곳을 떠나지 못했던 것이다. 그때였다. 빗물이 뚝뚝 떨어지는 우비를 입은 민준이 마을 회관의 문을 열고 들어섰다. 그는 백구를 찾아 헤매다 비를 피하기 위해 이곳으로 왔다. 민준은 사람들의 침묵과 최 노인의 눈물을 보고 무언가 심상치 않은 일이 벌어졌음을 직감했다. 여보게들, 왜들 이렇게 말이 없어? 최 노인, 왜 우는 거야? 민준의 목소리가 들리자 사람들은 당황하며 그를 바라보았다. 그들은 민준에게 이 끔찍한 진실을 어떻게 전해야 할지 몰랐다. 민준은 아무것도 모르는 채
그들의 싸늘한 시선 속에서 멍하니 서 있었다. 그의 등 뒤에서는 빗물이 뚝뚝 떨어지고 있었고 그의 마음속에는 곧 다가올 진실의 무게를 감당할 준비도 없이 알 수 없는 불안감만이 가득했다. 민준의 젖은 몸에서 차가운 물방울이 뚝뚝 떨어져 바닥을 적셨다. 그는 방금 들은 이야기가 믿기지 않아 멍하니 서 있었다. 최 노인의 목소리는 여전히 그의 귓게 맴돌고 있었다. 방화. 순대국집 화재가 단순한 사고가 아니라 누군가의 악의적인 방화였다는 사실은 민준의 심장을 꿰뚫는 비수와도 같았다. 그는 장호라는 이름을 되뇌었다. 같은 순대국집을 운영하며 평생을 이웃으로 지내온 장호가 감히 그런 짓을 저질렀다는 사실이 민준의 이성을 마비시켰다. 민준이, 내 말 좀 들어보게. 최 노인이 조심스럽게 민준에게 다가왔다. 그러나 민준은 아무것도 들리지 않는 듯 최 노인을 외면하고 고개를 숙였다. 그의 마음속에는 분노와 배신감이 들끓었고 동시에 아내를 잃은 슬픔이 다시 한번 폭풍처럼 몰아쳤다. 그동안 모든 것을 체념하고 순자의 죽음과 가게의 소식을 운명처럼 받아들였던 민준이었다. 그런데 그 모든 비극이 누군가의 악의로 인해 벌어졌다는 사실을 알게 되자 그의 삶은 다시 한번 깊은 혼란 속에 빠져들었다. 아이고, 불쌍한 우리 민준이. 내가 진작 말했어야 했는데 내 죄가 너무 크네. 최 노인은 민준을 붙잡고 통곡했다. 마을 사람들도 민준의 곁에 다가와 그를 위로하려 했지만 그들의 위로는 민준에게 닿지 않았다. 그는 이제 분노와 슬픔을 어디로 향해야 할지 몰랐다. 그는 왜 순자 씨가 그렇게 허무하게 떠나야 했는지, 왜 자신들의 삶이 한순간에 무너져야 했는지에 대한 의문을 이제서야 풀 수 있었다. 그 순간 민준의 머릿속에 백구의 모습이 스쳐 지나갔다. 화재가 나던 날 밤, 불안해하며 식당을 향해 지저대던 백구의 모습, 그리고 순자의 무덤 곁을 떠나지 않고 비바람을 맞아가며 꿋꿋이 자리를 지키던 백구의 모습. 이 모든 것이 이제야 퍼즐처럼 맞춰지기 시작했다. 백구는 단순히 순자를 그리워하며 무덤을 지킨 것이 아니었다. 그는 순자를 지키지 못했다는 죄책감에 시달리고 있었던 것이다. 민준은 더 이상 마을 회관에 있을 수 없었다. 그는 최 노인과 마을 사람들의 만류에도 불구하고 비 오는 언덕을 향해 다시 달리기 시작했다. 그의 발걸음은 빗물에 미끄러졌지만 그는 멈추지 않았다. 그의 마음속에는 오직 백구에 대한 미안함과 연민만이 가득했다. 민준은 백구가 홀로 짊어졌을 고통과 슬픔을 이제야 깨달았다. 백구는 인간의 언어로 말할 수 없었기에 그의 절규와 슬픔을 오직 행동으로만 표현할 수 있었다. 그는 순자의 무덤을 지킴으로써 자신의 죄책감을 씻으려 했던 것이다. 언덕에 도착했을 때 백구는 여전히 무덤 곁에 앉아 있었다. 그의 몸은 비에 젖어 털이 뭉쳐 있었고 그의 눈빛은 지칠 대로 지쳐 있었다. 그러나 그는 여전히 묵묵히 그 자리를 지키고 있었다. 민준은 그런 백구의 모습을 보고 울음을 터뜨렸다. 그는 주저앉아 백구에게 기어갔다. 백구야, 미안해. 정말 미안해. 민준의 목소리가 빗소리에 섞여 들렸다. 백구는 민준의 목소리를 듣고 고개를 들었다. 민준은 백구의 젖은 몸을 끌어안았다. 백구의 몸은 차가웠지만 민준은 그 온기마저도 소중하게 느껴졌다. 그는 백구를 품에 안고 엉엉 울었다. 백구는 민준의 울음소리에 반응하듯 낑낑거리더니 이내 온몸을 부르르 떨기 시작했다. 그리고 그 순간 백구는 그동안 억눌러왔던 모든 감정을 폭발시키듯 큰 소리로 울부짖었다. 그 울음소리는 절규에 가까웠다. 순자를 지키지 못했다는 슬픔, 화재의 충격,
그리고 그 모든 죄책감과 슬픔이 그 울음소리에 담겨 있었다. 민주는 백구의 울음소리에 자신의 슬픔을 얹어 함께 울었다. 그들은 그렇게 서로를 끌어안고 빗속에서 한참을 울었다. 그날 밤 민주는 백구를 안고 집으로 돌아왔다. 그들의 몸은 비에 젖어 차가웠지만 그들의 마음은 그 어느 때보다 따뜻했다. 이제 그들은 혼자가 아니었다. 그들은 서로의 슬픔을 공유하고 서로를 위로할 수 있는 유일한 존재였다. 백구의 눈빛은 더 이상 죄책감으로 가득 차 있지 않았다. 그 안에는 순자를 잃은 슬픔과 함께 민준을 향한 깊은 신뢰와 사랑이 담겨 있었다. 민준은 백구의 눈빛을 보며 깨달았다. 이제 그들이 함께 이 모든 슬픔을 이겨낼 수 있을 것이라고. 그들의 진정한 치유는 이제 막 시작된 것이었다. 진실이 밝혀진 다음 날, 마을은 충격과 분노에 휩싸였다. 마을 사람들은 장호의 배신에 치를 떨었고 그를 찾아가 따지려 했다. 하지만 민주는 그들을 진정시켰다. 모두들, 이 일은 제가 해결하겠습니다. 분노는 또 다른 상처를 낳을 뿐입니다. 민준의 말에 마을 사람들은 그의 침착함과 성숙함에 감동했다. 그들은 민준을 믿고 그의 결정을 존중하기로 했다. 장호는 곧 경찰에 체포되었고 자신이 저지른 방화에 대해 모두 자백했다. 경찰은 최 노인의 진술과 주변 CCTV 자료, 그리고 장호의 자백을 토대로 그를 방화죄와 살인 미수죄로 기소했다. 장호는 깊이 뉘우치며 용서를 구했지만 민주는 그를 용서하는 대신 법의 심판에 맡기기로 했다. 당신을 용서하는 것은 순자 씨의 몫입니다. 저는 그저 앞으로 나아갈 뿐입니다. 민준의 단호한 태도에 장호는 고개를 숙일 수밖에 없었다. 이로써 민준과 순자의 삶을 파괴했던 원흉은 사라졌고 그들은 이제 새로운 삶을 시작할 수 있었다. 민준은 장호에게서 받은 배상금과 자신이 가진 돈을 모두 털어 순대국집을 다시 짓기로 결심했다. 여보, 당신이 사랑했던 이 자리에 다시 우리가 함께 만들었던 추억을 세우겠습니다. 민준의 결심에 마을 사람들은 진심으로 감동했다. 그들은 민준이 혼자서는 모든 것을 감당하기 힘들다는 것을 알고 모두 자발적으로 나서서 그를 돕기 시작했다. 목수들은 기와를 올렸고 벽돌공들은 벽을 쌓았다. 여자들은 매일 식사를 준비했고 아이들은 제잘거리며 민준의 곁을 지켰다. 마을 사람들의 따뜻한 마음과 진심 어린 도움은 민준의 마음속에 남아있던 슬픔을 조금씩 녹여주었다. 민준은 마을 사람들의 도움으로 다시 지어진 가게를 보며 눈물을 흘렸다. 이 가게는 더 이상 단순한 식당이 아니었다. 그것은 순자와 민준의 사랑, 그리고 마을 사람들의 따뜻한 마음이 깃든 희망의 상징이었다. 민준은 새롭게 지어진 가게에 간판을 걸었다. 간판에는 순잔의 순대국집이라고 적혀 있었다. 그는 가게의 이름을 아내의 이름으로 지음으로써 그녀의 영혼이 이 자리에 머물기를 바랐다. 새로운 순잔의 순대국집은 다시 한번 문을 열었다. 백구는 이제 더 이상 순자의 무덤을 지키지 않았다. 그는 이제 민준의 곁을 지키는 든든한 동반자가 되었다. 백구는 순잔의 순대국집의 새로운 마스코트가 되어 손님들을 맞았다. 사람들은 백구를 보고 미소 지었고 백구의 영리하고 사랑스러운 행동에 감탄했다. 백구는 민준이 힘들 때마다 그의 곁에 다가와 위로를 건넸다. 시간이 흘러 백구의 이야기는 언론을 통해 널리 알려졌다. 방화의 진실, 그리고 순자를 지키지 못했다는 죄책감에 무덤을 지킨 백구의 이야기는 많은 사람들의 심금을 울렸다. 한 출판사에서 민준에게 백구의 이야기를 책으로 내고 싶다고 제안했다. 민준은 제안을 흔쾌히 수락했다. 그리고 그는 책의 인쇄 전액을
동물보호소에 기부하기로 했다. 순자 씨도 분명히 기뻐할 겁니다. 순자 씨는 평생 동물을 사랑했으니까요. 민주는 백구의 이야기를 책으로 쓰면서 순자와의 추억을 되새기고 그녀를 다시 한번 깊이 기억할 수 있었다. 책은 발간되자마자 베스트셀러가 되었고 많은 사람들이 백구의 이야기에 감동을 받았다. 백구는 이제 전국적인 영웅이 되었지만 그는 여전히 민준의 곁을 지키는 평범한 개였다. 그리고 그들의 삶이 다시 평화를 찾은 어느 날 오후 민준은 백구와 함께 순자의 무덤을 찾았다. 무덤에는 푸른 잔디가 자라 있었고 이름 모를 꽃들이 피어 있었다. 민준은 순자의 무덤 앞에 앉아 백구의 머리를 쓰다듬었다. 백구는 더 이상 무덤을 지키기 위해 그 자리에 머물려 하지 않았다. 그는 이제 자유로웠다. 그의 임무는 끝났다. 백구야, 이제 너의 임무는 끝났단다. 순자 씨는 이제 편히 쉬고 계실 거야. 민준의 말에 백구는 고개를 끄덕이듯 민준의 품에 머리를 기댔다. 민준은 그런 백구를 꼭 껴안았다. 그들은 더 이상 슬픔에 잠겨 있지 않았다. 그들의 마음속에는 순재에 대한 그리움과 함께 서로를 향한 깊은 사랑과 새로운 삶을 향한 희망이 가득 차 있었다. 민준과 백구는 함께 언덕을 내려왔다. 그들의 앞에는 따뜻한 햇살이 비추는 새로운 삶이 펼쳐져 있었다. 그들은 이제 함께 걸어갈 것이다.